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삶, 그 중에서도 특히 황홍이의 건강을 그 무엇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싶은 100세 건강 주치의 시니어 남성 건강 및 비뇨기 의학 전문가 의학 박사 최은서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전국의 모든 현명하신 어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존경하는 남성 어르신들께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조차 속 시원히 털어놓지도 못하고 혹여나 주책이다, 망측하다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워 남몰래 혼자서만 가슴을 치며 끙끙 앓고 계셨을 아주 예민하고도 지극히 중요하며 또한 위험할 수도 있는 내면의 압력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만약 제가 어르신들의 그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아랫배의 묵직하고 불쾌한 긴장감과 이러다 정말 전립선이 터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복잡하고 무서운 수술이나 매일같이 한 움큼씩 입에 털어 넣어야 하는 간에 부담을 주는 독한 화학, 약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롭고 민망한 물리치료나 정체 모를 비싼 건강기능식품에 그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르신들께서는 과연 제 말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복잡하고 비싼 방법들이 아니라 그 비결이 놀랍게도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아니, 돈 한 푼 들지 않는 한 그릇의 따뜻한 물과 어르신께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0분의 시간 투자에 그 모든 문제 해결에 황금 열쇠가 꼭꼭 숨겨져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어르신들께서는 과연, 아니,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저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일 뿐인데 그게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시거나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선뜻 제 말을 믿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하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의학 박사의 이름을 걸고 바로 그 하찮아 보이는 단 10분의 따뜻한 물이 어떻게 어르신들의 몸을 과학적으로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것이 얼마나 깊고도 명확한 의학적인 원리인지에 대해 감히 그리고 자신 있게 어르신들께 소상히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많은 인생의 경륜이 깊어지시는 연세가 60세, 70세 아니 80세를 넘어가시는 우리 존경하는 남성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들면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체적인 에너지와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그것을 젊은 시절처럼 건강하게 관리하거나 해소하지 못하는 그 현실적인 한계 사이의 거대한 간극 속에서 말 못할 불안감과 압박감,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십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혹시 비정상인가, 주책바가지인가 하는 스스로를 향한 죄책감에 시달리시기도 하고, 혹은 이러한 압력이 계속 쌓이다가는 정말로 내 전립선에 큰일이라도 나는 것은 아닐까, 전립선이 터지거나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극심한 공포감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제가 진료실에서 뵌 분들 중에는 정말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저 노화라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만 무겁게 치부하며 그저 참고 견디는 것, 억누르는 것만이 유일한 미덕이자 최선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저 최은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은 절대로 그렇게 불안해하며 참기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통해 저는 어르신들께 그 단 10분의 따뜻한 물, 제가 오늘 최고의 천연 이완제라고 부를 이 따뜻한 좌욕 요법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어떠한 과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그 위험천만한 압력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소시키고 어르신들께서 그토록 두려워하시는 전립선 파열과 같은 치명적이고 심각한 합병증으로부터 어르신들의 소중한 몸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좌욕기라는 간단한 방법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어떤 온도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그 황금 같은 실천 비결을 하나도 숨기거나 빼놓지 않고 어르신들의 모든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풀리실 때까지 낱낱이 알려드릴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저와 꼭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그리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남은 황홍이의 삶의 질과 마음의 평화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특별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지금 배우시게 될 이 따뜻한 좌욕계 치유 효과를 단순히 2배, 3배가 아니라 그 10배 이상으로 강력하게 폭발시키고 그 효과를 온종일 지속시켜줄 아주 간단하지만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아침 공복의 음식 궁합 비결까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그리고 아낌없이 공개할 예정이니 이 엄청난 보너스 비결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마치 내 마음속의 불안을 그대로 읽어낸 것만 같다고 가슴 깊이 와닿으시고 그 안전하고 확실한 해법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이 순간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아래에 보이는 구독기라는 2글자 버튼을 그저 가볍게 꾹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어르신들의 평화로운 밤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 지긋지긋한 압력과 불안감에서 반드시 벗어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의지의 표현으로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딱 3글자만 찾아서 적어주신다면 저에게는 어르신들의 그 용기가 더욱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드리는데 정말이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과 뜨거운 응원이 될 것입니다. 저 최은서 박사가 어르신들의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무거운 압력과 깊은 불안을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로 이끌어드리는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이 노년의 성신과 관련된 문제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 자연스러운 욕구에 대해서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를 마치 죄악처럼 여기거나 금기시하고 매우 부끄러워하며 심지어는 망측하고 추하다고까지 서로를 비난하고 억압하는 그런 잘못된 사회적 통념 속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제가 의학 박사로서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파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졸음이 와 잠을 자고 숨이 차면 호흡을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신이 우리 몸에 심어놓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생리현상이며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활력의 에너지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하고 조절하며 평화롭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현명한 지혜를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시는 우리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 이 활력의 에너지가 찾아올 때마다 삶의 기쁨이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자 재앙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랫배가 묵직해진다. 이러다 정말 전립선에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은 아닐까. 이 압력이 방광을 망가뜨리거나 요도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다가는 지금보다 더 큰 병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무작정 참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만 하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진퇴양난의 가시밭길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결국 가장 극단적이고 고통스러운 방법, 즉 무조건 억누르고 무작정 참아내는 그 고행과도 같은 길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절대로 결코 현명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펄펄 끓어넘치는 주전자가 있습니다. 그 주전자의 주둥이에서 뜨거운 김이 씩씩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이 바로 어르신들께서 느끼시는 자연스러운 에너지이자 압력입니다. 그런데 이 김이 시끄럽고 위험해 보인다고 해서 그 주둥이를 젖은 행주나 손으로 억지로 꽉 틀어막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은 김이 나오지 않으니 조용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압력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압력은 사라지지 않고 내부에 그대로 갇혀서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팽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갇혀버린 압력은 결국 그 주전자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낡은 이음새를 정확하게 공격하여 그 부분을 변형시키거나 파열시키거나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께서 그토록 두려워하시는 전립선 파열이라는 최악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물리적인 원리입니다. 파열이라는 말이 조금 자극적이거나 과장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 해소되지 못한 압력이 전립선과 주변 조직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가해질 경우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한 전립선 내부의 미세 혈관들이 말 그대로 터지는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압력으로 인해 소변이 나가는 길, 즉 요도가 완전히 막혀버려서 소변을 단 한 방울도 보지 못하게 되는 응급 상황, 급성 요폐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만성적인 압력과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그 전립선 조직 자체가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석회화가 진행되어 나중에는 그 어떤 약물로도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역적인 손상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무섭고도 끔찍한 결과들이 바로 그 건강하게 해소되지 못한 단순한 압력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르신들께서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진짜 숨겨진 범인은 나이나 호르몬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그 압력을 유연하게 다스리지 못하게 만드는 골반저근이라는 깊은 속 근육의 만성적인 경직과 그 경직된 근육이 혈관을 짓눌러서 발생하는 극심한 혈류의 악화에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제가 다시 한번 더욱더 쉬운 비유로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전립선과 방광, 요도와 같은 이 소중한 하복부 장기들은 아무렇게나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반저근이라는 아주 크고 넓적하고 강력한 근육 그물에 의해서 마치 해먹처럼 혹은 그물 침대처럼 안전하게 받쳐져 있습니다. 이 근육 그물은 평소에는 탄력 있게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며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고 소변과 대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탄력 있어야 할 근육 그물이 어르신들께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겪으셨던 수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긴장,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잘못된 생활 자세로 인해서 마치 비에 젖었다가 햇볕에 말라 비틀어진 오징어처럼 혹은 오래된 가죽끈처럼 딱딱하게 오그라들고 경직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딱딱하게 경직된 근육 그물이 그 위에 살포시 얹혀 있어야 할 전립선을 마치 악력기처럼 혹은 강력한 주먹으로 꽉 쥐듯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압박하고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께서 그토록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끼셨던 그 묵직한 압력과 불쾌한 긴장감의 정확한 실체입니다. 이 물리적인 압력이야말로 모든 염증과 부종 그리고 위험한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는 만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호르몬의 문제 이전에 근육과 압력의 문제이며 고장 난 것이 아니라 꽉 막힌 것이라는 물리적인 문제라는 아주 희망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막힌 것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딱딱하게 쥔 주먹을, 그 비틀어진 오징어를 가장 안전하게 단 하나의 부작용도 없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부드럽게 펴줄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바로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처방전으로 내어드리고자 하는 따뜻한 좌욕 요법인 것입니다. 네, 어르신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로 그 좌욕입니다. 우리는 좌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너무나도 편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저 치질 환자들이나 하는 것 혹은 학문의 청결을 위해서나 하는 귀찮은 행위 정도로만 오해하고 폄하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좌욕이라는 이 위대한 자연치유법이 가진 놀라운 의학적 힘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특히 남성 전립선 건강에 있어서 이 따뜻한 좌욕은 어르신들께서 드시는 그 어떤 값비싼 영양제나 병원에서 받는 복잡한 물리치료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강력한 예방이자 치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의학 박사로서 강력하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 유독 기억에 남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과 공포에 떨고 계실 많은 분들께 깊은 희망의 빛줄기와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릴 것입니다. 75세 박 선생님, 물론 가명입니다. 이라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전립선 압력 문제와 그로 인해 파생된 욕구불만, 그리고 심각한 합병증에 대한 극심한 불안증과 강박증으로 수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려 오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밤에 겨우 잠이 들려고 해도 아랫배가 묵직하고 불편한 감각이 계속 올라와서 도저히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혹시라도 잠결에 내 전립선이 터져버리면 어쩌나, 소변이 막혀버리면 어쩌나 하는 전전긍긍하는 마음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분이셨습니다. 당연히 낮에는 만성피로와 신경쇠약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한때는 누구보다도 온화했던 성격이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서 평생을 함께해 온 아내와 자식들조차 그분을 어렵게 대하고 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깊은 한숨과 함께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박사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이런 꼴로 이런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이 상황이 저에게는 살아있는 지옥 같습니다. 이러다 정말 전립선이 터져서 죽는 건 아닌지 매일 밤 그 공포감에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그 절박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전립선 비대증 약과 신경 안정제까지 처방받아 드시고 계셨지만
그 약들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누를 뿐 그분이 느끼시는 근본적인 압력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모든 치료와 병행하여 제발 속는 셈 치고 딱 한 달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며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자세히 알려드릴 이 따뜻한 좌욕 요법을 아주 간곡하고도 단호하게 처방해 드렸습니다. 솔직히 그 박 선생님께서도 처음에는 아니 박사님 지금까지 이런저런 약을 다 써도 안 됐는데 고작 이 따뜻한 물에 담그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더 강한 약을 주십시오. 라며 매우 회의적이고 불신에 가득 찬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방법은 선생님께서 지금 드시는 약처럼 부작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술처럼 위험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돈이 듭니까? 선생님께서는 이 방법을 실천하셔도 잃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물리 치료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심정으로 오늘 밤 당장 실천에 옮겨주십시오. 저의 그 강혹한 설득에 박 선생님께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확히 2주 즉 열 나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박 선생님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편안하고 온화하며 밝아진 표정으로 제 진료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 앉으시자마자 제 두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 분명한 기쁨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젯밤에요. 아랫배가 불편하다는 그 지긋지긋한 느낌 없이 자그마치 내 시간을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4시간을 연달아 통잠을 잤습니다. 박사님,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이런 편안함이고 이런 가은함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박사님, 그렇게 저를 짓누르던 그 돌덩이 같던 압력이 마치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압력이 사라지니까 마음까지 편안해지고 그렇게 저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이상한 욕구들도 마치 파도가 잠잠해지듯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저 이제야 정말 좀 살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사님, 어르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박 선생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토록 길게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적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가진 놀랍고도 위대한 자가 치유 시스템이 따뜻한 물이라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기본적인 자극을 만났을 때 발현되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필연적인 생리학적 반응일 뿐이라는 사실을 어르신들께 증명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따뜻한 좌욕은 우리 주변에서 단돈 10원 한 푼 들이지 않고 누구나 언제든지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처방전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흔해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남성 전립선 압력 치료제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립선이라고 하면 수술이나 약물, 로봇이나 레이저 같은 거창하고 비싼 것들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그 모든 거창한 치료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따뜻한 좌욕기라는 기초공사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비싼 대리석을 깔고 황금으로 치장을 한들 그 집은 결국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따뜻한 물이라는 단순한 존재 속에 숨겨진 무엇이 수십 년간 딱딱하게 쥔 주먹처럼 굳어있던 어르신들의 골반 저근을 그토록 부드럽게 스르르 풀어주는 것일까요? 그 환상적인 과학적인 원리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르신들의 머릿속에 선명한 그림이 확 그려지도록 아주 쉽고도 명쾌한 두 가지 핵심 비유를 들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이게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 밤 귀찮아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근육의 강제 이완입니다. 제가 아까 어르신들의 골반 저근이 마치 딱딱하게 쥔 주먹처럼 전립선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 경직되어 꽉 쥔 주먹을 차가운 얼음물이 가득 담긴 대야에 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주먹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더욱더 바짝 오그라들고 경직되며 파랗게 질릴 것입니다. 긴장이 악화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꽉 쥔 주먹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따뜻하고 기분 좋은 온천물에 단 10분 동안만 가만히 담그고 있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들께서 주먹을 펴야지 하고 의식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스르르 편안하다 하는 이완의 감각과 함께 손가락 마디마디를 짓누르고 있던 그 긴장이 눈 녹듯이 풀리면서 그 딱딱했던 주먹이 자연스럽게 활짝 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좌욕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따뜻한 물이 가진 그 온기. 웬치는 어르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몸의 긴장을 관장하는 자율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수십 년간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만성적으로 경직되어 있던 골반저근이라는 그 깊은 속 근육을 강제적으로 그리고 단 하나의 부작용도 없이 완벽하게 이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딱딱했던 주먹이 부드럽게 펴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주먹에 무자비하게 짓눌려 있던 어르신들의 전립선은 드디어 수십 년 만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지긋지긋한 압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안전한 압력 해소의 가장 확실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혈류의 폭발적인 극대화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원리인 근육의 이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딱딱했던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면 그 근육 섬유 사이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던 가느다란 혈관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근육을 짓누르던 압력이 사라졌으니 혈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완되고 확장됩니다. 마치 교통체증으로 꽉 막혔던 1차선 시골길이 왕복 8차선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따뜻한 물이 가진 그 온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혈관을 확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천연 혈관 확장제입니다. 자, 길이 시원하게 열렸으니 그 넓어진 길로 무엇이 흘러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새로운 피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가득 실은 따뜻하고 깨끗한 새 피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으로 그 전립선과 골반저근 부위로 집중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롭게 공급된 피는 그곳에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하고도 기적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신선한 산소와 풍부한 영양분을 듬뿍 싣고 와서 그동안 만성적인 압력과 염증에 시달리며 지쳐있고 병들어 있던 전립선 세포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재생시킵니다. 다른 하나는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혈류가 막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부위에 정체되어 있던 찌꺼기와 노폐물, 그리고 염증 유발 물질들을 마치 강력한 청소차가 물 청소를 하듯이 깨끗하게 씻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염증이 사라지니 붓기가 가라앉습니다. 붓기가 가라앉으니 전립선의 크기가 물리적으로 줄어듭니다. 크기가 줄어드니 요도를 짓누르던 압력이 사라집니다. 압력이 사라지니 파열과 같은 위험천만한 합병증이 근본적으로 예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좌욕이 가진 놀랍고도 완벽한 의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이고 생리학 그 자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역설적인, 사실은 이 전립선 압력과 욕구 불만이라는 불편함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바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히려 이 따뜻한 좌욕기라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저렴한 근본적인 해법을 가장 멀리하고 가장 귀찮아 하신다는 그 슬픈 현실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나. 물 받고 치우고 하는 게 너무 귀찮고 번거롭다. 그냥 샤워기로 뜨거운 물 대충 쏘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편의주의와 잘못된 상식. 그리고 무관심이 어르신들의 소중한 전립선을 위험천만한 압력 속에 수십 년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잘못된 무관심의 고리를 용감하게 끊어내실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저 최은서 박사가 강력하게 제안하는 전립선 압력 해소 및 안전 규약을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치 의사의 약 처방전을 받아 적듯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따뜻한 좌욕을 어떻게 해야만 독이 아니라 약이 되고 그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물의 온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별 5개짜리 중요도입니다. 뜨거운 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뜨거워야 소독이 되고 땀이 나야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치명적인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오히려 과도한 자극이 되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축시키고 전립선과 항문의 미세 혈관을 충혈시켜서 붓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차가운 물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최악입니다. 근육과 혈관을 즉각적으로 수축시켜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물의 온도는 어르신들께서 손목 안쪽에 여린 살을 담갔을 때 따뜻하고 기분 좋다, 편안하다 라고 느껴지는 정도. 마치 어머니의 천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살짝 높은 정도의 미지근한 온기여야만 합니다. 뜨겁다가 아니라 따뜻하다입니다. 편안함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좌욕 시간은 얼마가 좋을까요? 이것도 길수록 좋다는 치명적인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1시간씩, 2시간씩 물에 담그고 앉아 계시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수분을 빼앗기며 항문과 전립선이 우혈되어, 즉 피가 몰려서 정체되어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정확하게 5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최대 15분을 절대로 넘기지 마십시오. 짧고 굵게가 아니라 짧고 따뜻하게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저는 하루 2번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한 번은 어르신들께서 대변을 보신 직후입니다. 이때는 항문의 청결을 유지하는 목적과 더불어 배변 시 힘을 주느라 긴장했던 골반저근과 항문 괄약근을 즉각적으로 이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이자 치료의 순간입니다.
두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매일 밤. 어르신께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와 활동으로 긴장하고 수축했던 모든 골반의 근육들을 이 단 10분의 따뜻한 좌욕을 통해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고 편안하게 이완시킨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르신께서 주무시는 동안 밤새도록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가 아주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어 수면 중에 염증이 치료되고 세포가 재생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면증 해소에도 엄청난 도움이 됨은 물론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앉아 있어야 할까요? 그저 엉덩이만 살짝 담그는 것이 아닙니다. 항문과 성기, 부위, 그리고 회음부 전체, 즉 골반의 바닥 전체가 따뜻한 물에 충분히 푹 잠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좌욕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이지만 없으시다면 넓고 깨끗한 대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주의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것도 물에 첨가하지 마십시오. 소금이 소독된다고 소금을 풀거나 소독약을 타거나 비누, 거품을 내거나 쑥이나 약초를 우려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모든 첨가물들은 어르신들의 예민하고 약해져 있는 점막을 자극하여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오직 아무것도 넣지 않은 깨끗한 맹물, 따뜻한 맹물이면 그것으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치료제가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단순함이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생활 습관입니다. 꾸준함입니다. 따라서 단 한 번, 단 하루 만에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박 선생님처럼 딱 일주일, 아니 딱 2주일만 속는 셈 치고 매일 밤 단 10분씩만 어르신 자신을 위해 투자해 보십시오. 어르신들의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어르신께서는 그렇게 나를 짓누르던 아랫배의 묵직함이 오늘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네. 밤에 잠들기가 한결 수월해진 것 같아. 하는 작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변화를 스스로 분명하게 체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르신들의 딱딱하게 쥔 주먹이 드디어 펴지기 시작했다는 가장 반갑고도 가장 확실한 청신호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르신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가장 값지고 가장 안전한 압력 해소의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영상 초반에 어르신들께 간곡하게 드렸던 그 중요한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이 따뜻한 좌욕 요법, 즉 외부에서 근육을 풀고 혈관을 여는 이 위대한 물리치료의 효과를 단순히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그 이상으로 강력하게 증폭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저 최은서 박사만의 특급 비밀 병기, 매일 아침 한 잔이 가져다주는 강력한 보너스 궁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함께 하셔야만 치료가 완성되고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의 주인공은 바로 토마토도 아니고 검은 콩도 아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입니다. 네, 어르신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생강차입니다. 아니, 박사님, 지금까지 좌욕 이야기 잘 하시다가 갑자기 웬 생강차란 말입니까? 그게 전립선 압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이 밤의 좌욕과 아침의 생강차는 전립선 압력 해소와 혈류 개선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환상의 협력 작전을 펼치는 마치 군대의 보병과 포병처럼 최고의 파트너이자 궁합입니다.
그 놀라운 시너지의 원리를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좌욕이 외부에서 따뜻한 물의 온기를 이용해 골반 근육을 직접 이완시키고 혈관을 물리적으로 확장시키는 땅 위에서 직접 기를 트는 보병 역할을 한다고 제가 비유해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아침에 생강차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할까요? 생강 속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아주 강력한 매운 성분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즉 우리 몸속에서 혈액 그 자체를 따뜻하게 두고 혈액 순환의 속도와 힘을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강력한 포병이자 엔진 추진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팀워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밤새 좌욕기라는 보병이 열심히 고속도로 혈관을 넓혀 놓고 장애물을 치워 놓았는데 아침이 되자마자 생강차라는 포병이 그 넓어진 고속도로 위로 따뜻한 피라는 지원군과 보급품을 엄청난 속도로 힘차게 밀어 넣어주는 형국인 것입니다. 길은 좌욕이 안전하게 열고 군대는 생강차가 강력하게 보냅니다. 이 두 가지가 환상의 조합을 이루니 전립선과 골반저근이라는 최전방으로 향하는 혈류량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증 물질과 노폐물이 씻겨나가는 속도와 양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지고 강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상의 궁합은 어떻게 언제 실천해야 할까요? 이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따뜻한 맹물로 단 10분간 좌욕을 하여 외부에서 길을 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공복에 혹은 아침 식사와 함께 따뜻하게 든 생강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 내부에서 피를 덮이고 지원군을 힘차게 보냅니다. 이때 생강차는 너무 달지 않게 설탕이나 꿀을 최소한으로 넣거나 아예 넣지 않고 드시는 것이 염증 관리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꿀팁도 함께 드립니다. 밤에는 좌욕으로 외부에서 부드럽게 풀고 아침에는 생강차로 내부에서 뜨겁게 덮인다. 이 황금 리듬이야말로 저 최은서 박사가 어르신들의 그 지긋지긋한 전립선 압력을 가장 안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자신 있게 제안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강력한 생활 처방전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나의 건강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내 스스로가 되찾겠다는 어르신들의 굳은 의지와 단 하루도 거르지 않는 성실함과 꾸준함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극심한 불안증과 불면증에 시달리시던 박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그분께서 이 밤의 좌욕과 아침의 생강차 요법을 정확하게 석 달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천하신 후에 저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아직도 뜨겁게 울립니다. 박사님, 저는 그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밤에 편히 자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말씀을 믿고 석 달을 미친 척하고 따라해본 지금 저는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은 물론이고 그토록 저를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아랫배의 그 압력과 불편한 욕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기분입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들을 친구처럼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은 제 전립선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박사님은 제 마음을, 제 자존감을,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의 진정한 평화를 통째로 되찾아 주신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이토록 긴 시간 동안 목이 쉬어라 외쳤던 이 따뜻한 좌욕과 따뜻한 생강차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가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립선의 압력을 기계적으로 빼내거나 선교기라는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그런 기술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서 평생 동안 잃어버렸던 몸의 편안함을 되찾는 과정이며 나도 아직 건강하게 내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불안과 공포, 죄책감이라는 어두운 마음의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진정한 평화를 찾는 숭고하고도 위대한 과정인 것입니다. 나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욕구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을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무지와 편견 속에 방치하여 병으로 키우는 무관심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유일한 정기일 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다른 모든 바쁜 일을 잠시 제쳐두고 어르신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단 10분의 따뜻한 물을 가장 귀하고 가장 성스러운 선물로 준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물에 온몸의 긴장을 맡기고 깊게 이완하십시오. 그것은 씻는 행위가 아니라 병든 나를 치유하는 숭고한 의식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어르신들 인생의 가장 원숙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편안하고 가장 평화로운 찬란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새롭게 여는 위대한 시작일 뿐입니다. 어르신들의 그 편안한 밤과 불안 없는 아침을 저 최은서 박사가 제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긴 시간 저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